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뵈니까 뵈는 게 없어도 뵈니까 저보다 더 건강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보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건강에 대해서 말한다는 게 좀 어불성설인 것 같긴 해요. 그러나 이제 제가 좀 주워 들은 거, 교육적 경험 이런 거에서 여러분들께 그냥 건강하게 사시는데 좀 도움이 줄 수 있을 참고되는 말을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내가 건강한데 이런 걸 벌어둔다 이런 것보다도 더 건강하고 오래 사시는데 다소 도움이 되는 참고 드는 말을 내가 청취를 해본다. 그런 차원에서 이 시간에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재작년에 글쓰기 교실에 한번 나왔었고 작년에 역사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 하고 싶은데 또 제가 역사 전공은 아니지만 거기에 관심이 많고 하고 싶은데 또 관장님이 우리 회원님들의 건강도 중요하지 않냐. 그래서 아마 이 강좌를 개설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 국장님이나 관장님이 과장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등록자가 너무 많은데 많이 선별하느라고 애썼다고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그나마 선발된 관장님이 100세 하면서 9988 어쩌고 하는데 우리 원래 인간의 수명이 사는 동안에 그러니까 자라는 그 기간에 6배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 20세까지는 자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6, 120세가 우리가 살 수 있는 나이라고 그래요. 그 이상. 그런데 사람들이 그 섭생을 잘 못해서 자기 주어진 생명을 깎아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나이에 따라서 하는 말이 다르죠. 여러분들께서도 또 저도 젊었을 때는 그런 소리를 했을 거예요. 에이 건강하게 한 60, 70만 살면 되지 뭐 오래 살 거 뭐 있어. 그런 소리 하셨죠? 예. 그런 소리 들어보셨죠? 네. 그러다가 점점 나이가 올라가. 그리고는 여러분 절대 지금 그런 말씀 안 하시죠? 다만 아파서 고생하지 말고 그냥 안 아프다가 살다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할 뿐이죠. 사람들이 인생이 짧다는 걸 모르고 남은 인생이 많은 줄 알고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꿈을 꾸면 아직도 젊은 시절, 어린 시절 꿈을 꿀 때가 있으시죠? 네, 있어요. 저도 하필이면 희한하게 꿈을 꾸면 장가를 안 갔어요, 아직. 그리고 누구하고 선을 본다는 둥, 어쩐 둥. 침대에서 제 옆에서 마누라가 자고 있는데 그런 꿈을 꿔요, 자꾸, 가끔. 그러면 또 깨고 나면 얼마나 아쉬운지. 그러니까 그 여자하고 제대로 만나보지도 못했는데 또 잠을 깬 것도 아쉽지만 또 한 가지는 또 그 꿈속에서 어떻게 해서 깨냐면 그렇게 해서 만나고 막 들떠있다가 내가 지금 나이가 그 나이 아닐 텐데 어쩌다 깜짝 놀라서 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현실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우리 꿈결 같은 인생. 여러분 한번 과거를 떠올려 볼 때 내가 21살 때 기억, 뭐 30 몇 살 때 기억, 뭐 50 몇 살 때 기억, 60 몇 살 때 기억, 뭐 그걸 샅샅이 여러분이 몇 살 때든가 아시나요? 전혀 모르잖아요 지금. 일기를 70, 60, 70년 쓰지 않은 이상 그거 떠들어보지 않으면 내가 그 일이 언제 있었던가도 모르고 어떻게 60년이 70년이 후딱 떠어떻게 가버린 것 같은, 잠을 자고 일어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지난 세월은 어쩔 수 없더라도 앞으로 남은 이 여생을 좀 더 의미 있고 하루하루가 재미있고 의미 있게 이렇게 사셔야 되겠다. 그런 부분을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그럼 어떻게 보내는 것이 그런 좋은 방법일까도 연구도 해보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우선 실천한 일은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나와서 이런 강의도 듣고 주변 사람들과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만나고 이런 일도 중요할 것 같아요. 요새는 외로움이 아주 많지 않습니까? 일본 같은 데는 로봇하고 산대요. 한국 사람이 이제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개하고 살죠? 개하고 소통하면서 외롭게.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이 어떻게 개하고만 살겠습니까? 사람하고 살아야죠. 그래서 아까 소개도 드렸지만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원치는 않지만 시각장애인이 되어서 이렇게 만나게 된 거, 시각장애인 된 거는 우리는 원치 않은 거죠. 그렇지만 그것이 어차피 받아들여야 할 운명이라면 우리가 그거를 통해서 새로 만난 우리 동지들, 오가며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로 지나지 마시고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반갑게 인사하고 대화하고 또 친해지면 전화도 자주 나누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 이웃들하고 단절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선 시각장애인,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시각장애인으로서 서로 만났을 때는 저는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벌써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정감이 들어요.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마음이 있으실 줄 압니다. 중도에 눈이 나빠지신 분들도 여기 많이 계시겠지만 새로운 어떤 세상을 살면서 이런 새로운 동지들을 만나서 귀한 그런 인연을, 우리가 이면이라는 말이 이제 불교에서 나온 말이지만 저는 기독교인이에요. 인연이라는 게 아주 그렇게 소중한 것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이 지구상에 60억이 될지 얼마가 될지 모르는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한국이라는 선진 국가에 태어나서 세계에서 부럽지 않은 복지 국가를 누리면서 우리가 시각장애로서 만날 수 있었다는 것, 이게 너무나 반갑고 행운이 아니겠어요? 서론이 길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건강이라는 부분을 이제 첫 시간이니까 오늘은 부분 그 소설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건강이라는 말을 또 질병이라는 말,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누구라도 조금이라도 어디가 불편한 부분을 다 갖고 계실 거예요. 연세가 있으시니까. 저는
심장 스텐트도 했고요. 그 교감인가 뭔가 하다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갖고 심근경색이 와가지고 스텐트도 했어요. 당뇨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언젠가는 또 뭐 백혈구가 급격히 줄어들어가지고 충대 다니면서 뭐 골수 검사도 하고 어쩌고 하고 하다가 요새는 좀 관리가 돼요. 그러다가 또 퇴직하고 너무 허무하고 그래갖고 옛날에 제가 출근할 때 애기 아들의 전송을 받았었는데 퇴직하고 나니까 아들을 전송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불편하다. 그래서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뭘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안마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어르신들 또 만나요. 그래서 건강 상담도 해드리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또 보람도 느낄 때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건강하면은 뭐 질병이 없는 상태겠죠, 당연히. 그러나 완전히 건강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 몸이 균형을 이루면서 편안한 상태, 그러면서 사회생활을 건강하게 하는 사람, 다른 말로 사회생활을 원만하게 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WHO라는 세계보건기구라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UN 산하에 W, 월드라는 말, H는 health라는 건강이라는 영어예요. 그 다음 O는 organization,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그걸 이제 WHO라고 하는데 과거에는 신체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이 한마디로 말해서 질병이 없는 상태, 신체적으로 질병이 없는 상태를 건강이라고 했는데 그렇지가 않다. 몸이 건강하더라도 그 사람이 사고방식, 그 다음에 정신적인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잖아요. 누구라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바르게 생각하고 또 누구하고 대화를 하더라도 어떤 일을 처리하는데도 정신적으로 건강한가, 이것까지도 이제 포함해서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을 말한 겁니다. 근데 어떤 그 개인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만 건강하다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니더라는 얘기죠. 여러분, 직장생활에서도 원만하지 못하고 맨날 누구하고 싸우려고나 하고 맨날 누구하고 사람을 비평이나 했었고 앉으면 거짓말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사회생활을 잘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이 다 그 사람을 꺼려하고 만나지 않으려고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 없는 데서는 결국은 비판하고 뒷담할 정도로 그렇게 사회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도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단편적으로 신체적 건강만을 얘기하지만 이와 같이 정신적 건강, 사회생활에 원만한 사람,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몸이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사회생활을 잘 못하면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가 돼요. 이 세 개의 삼박자가 다 맞아 들어가야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또 신체적으로 다소 좀 불건강하다 할지라도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사회생활이 원망하다면 그래도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보다 건강한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좀 새롭게 지금 느끼실 거는 이 사회생활을 원만하게 잘해야 된다. 그래야 건강한 거다. 이 얘기예요. 거기에 파급되지 않습니까? 사회생활을 잘못하면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죠. 외톨이가 되면 외로울 수밖에 없죠. 외로우면 정신적으로 고달프죠. 정신적으로 그렇게 속그리를 하면 신체적으로 또 병이 오죠. 결국은 다 연결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개념을 두시고 이제 내가 건강한 삶을 살려면은 내 몸만 돌봐서는 안 되겠구나.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참 잘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게 되겠죠. 과거에 대해서 건강이다, 질병이다 그런 개념은요 상당히 미신적이었습니다. 과거에 질병이다, 그 원인은 신의 저주를 받았거나 아니면 귀신이 쓰여서 병에 걸렸다고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았지만은 서양 같은 데서는 그런 질병 그런 거 걸리면은 아주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저 몹쓸병이라고 하면 내다 버렸어요. 그리고 장애인 저쪽 스파르타, 그리스 그런 쪽에서는요 적자 생존이 약한 사람은 없애야 돼. 그래서 장애인도 격리를 하거나 버렸어요. 그런 게 서양 과거의 서양입니다. 지금 뭐 서양 우월한 것처럼 말하지만은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았어요. 삼국시대는 부터 쭉 우리 생각에는 우리나라가 장애인에 대해서 뭐 복지가 열악하고 안 좋았을 것 같이 생각되잖아요. 항상 우리나라 사람은 남의 떡이 커 보여. 그런데 우리나라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복지가 잘 돼 있던 나라였습니다. 원래부터. 여러분 좀 믿기지 않으시죠? 언제 장애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역사 시간에라도 이제 때는 놓쳤고 어쨌든 서양은 지금은 좋지만 과거에는 그렇게 장애인을 학대하고 질병자를 학대했던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비록 어떤 측은지심, 동정심 이거기는 했지만 그래도 국민 보호를 하려고 했었던 거죠. 여러분 잘 아는 그 신청전의 신봉사 이야기. 신봉사가 상당히 무능한 사람처럼 그렇게 소설 속에 나타났지만은 신봉사에게 어떻게 했죠? 소설 속에서 주변 마을 사람들이 많이 도와줬죠? 그건 그 시대 상황을 반영했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옛날 삼국시대나 조선시대, 고려시대 이런 때도 왕들이 장애인들을 그렇게 돌보려는 그런
정책을 많이 썼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제 장애인이 된다는 건 거의 질병에 의해서 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장애인이 그렇게 되면 결국은 교육도 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세종대왕 때였죠. 세종대왕 때 시각장애인들이 점을 잘 치니까 그러면 데려다가 교육을 하자. 요즘으로 말하면 청와대에다 직접 청와대 안에다가 교육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시각장애인을 데려다가 교육한 거예요. 그게 1440년도예요. 나라에서 직접 했으니까 공립학교지, 국립학교지요. 서양에서는 프랑스에서 제일 처음 1760년에 개인이 농아교육한 게 처음이에요. 그럼 우리나라가 300년 이상 앞선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른 어떤 저 서양에 미개했던 그 서양 나라들보다 질병관 아니면 장애인관이 훨씬 앞서 있었고 그런 체계적이진 않았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장애인 복지가 훨씬 앞서 있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단 우리가 일제시대 6.25를 겪으면서 나라가 너무 피폐해지고 그래서 질병도 많이 발생하고 했고 장애인들도 많이 발생했고 또 그 장애인에 대한 대책도 별로 세우지 못한 근대사가 있는 거죠. 다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자부하실 것은 만족스럽지 못할지는 모르지만 세계적 어느 부분에서는 미국보다도 우리가 더 잘하고 있는 복지가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것이 활동도우미죠. 여러분 그런 불만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나라 결코 장애인 복지가 뒤지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미신에 의존을 했던 그 질병이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건 귀신이나 신에 의해서 원인이 된 게 아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병이 발생한 거다. 또 다른 내부적인 이유에 의해서 또 식생활이나 어떤 오염물질에 의해서 병이 발생한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다 보니까 귀신도 아니다 이거죠. 여러분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촌에서 많이 경 읽는 거 푸닥거리 하는 거 다 보셨죠? 그전에는 그렇게 병원에도 잘 못 가니까 누가 아프면 허다못해 장질부사라고 했죠. 그전에 그런 거 걸려도 푸닥거렸어요. 무당 데려다가 낫겠어요. 그렇다고 우연히 나오면 그래서 낫다고 말하죠. 저도 어렸을 때 태어나면서 백내장, 녹내장이 겹쳐가지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 선천적으로. 그래서 병원에 가려고 기차에 탔더니 이제 사람들이 눈 모양이 이상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쳐다보고 옆에 앉은 할머니가 얘가 왜 그래요? 모르겠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니까
아, 묘를 잘못 썼나, 묘. 묘 잘못 썼다고. 아, 조상이 그렇게 나쁜 조상이면 섬길 필요가 없지. 왜 죽어서 자손들을 괴롭혀? 묘 잘못 썼다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묘 잘못 썼다고 막 이장하고 그러죠. 그게 60년, 70년대인데 지금도 그런 미신을 믿는 사람이 있죠. 그래도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도 몰래 전 보러 간대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왜 그 귀신한테 점을 보러 가? 참 이게 근절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미신이. 우리 그 장애인들은 그 미신 때문에 피해 본 게 많아요. 사실 그런 게 어떤 그런 원인에 의해서 시각장애인이 됐을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내세우기 싫어하고 숨기려고. 지금은 그런 거 없지만 옛날 그런 게 있었어요. 내가 우리 집에 우리 아들이 시각장애인이라는 거 숨겼어요. 혼인하려면 어디 들어가 있으라고. 그런 아픈 경험이 저도 조금은 있습니다. 그런 것도.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지나친 그 양반 상인하는 그 문벌주의, 거기서 나온 체면의식, 또 반대로 지금 얘기한 미신적인 사고, 그것이 이제 그런 마음을 갖게 했고 숨기려는 마음을 가졌고, 또 부모 스스로 내가 뭔 죄가 있어서 이런 아이를 낳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이제 그걸 숨기려고 하는 거죠. 그런 미신적 사고를 출발해서 앞으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것은, 요새 건강식품이 얼마나 난무합니까? 그건 먹으면 아플 데가 없어. 다 낫는데. 그리고 옛날에 그게 좋았으면 지금도 좋아야 할 텐데 왜 다른 것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내가 몸이 좀 안 좋고 나이가 들면 귀가 얇아집니다. 그래가지고 뭐가 좋디야? 그러면 그려? 솔깃해져요. 마음이 약해져요. 건강하시고 몸은 아프고 하니까. 그래서 그 건강식품들, 그 홈쇼핑, 뭐 또 다단계, 이 고얀 놈들이 꼭 그 약장사들이 노인들만 데려다가 꼭 사기치죠. 여러분 거기에 이제 이 건강 강좌를 듣는 분들께서는 이제 그쪽에 넘어가지 않으셔야 돼요. 때로는 건강식품 중에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될 것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그게 다 사기다. 90% 이상은 사기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미신에 끌릴 수 있고, 또 나이가 들면 그런 그 건강식품들에 대해서 유혹을 떨치기가 어려워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점쟁이들 뭐 찾아가고 어쩌고 하면은 희한하게 맞아 들어가는 게 있으니까, 미래는 모르고 과거는 희한하게 맞아 들어가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혹하는 거죠. 대통령이 되겠다는 그런 사람 부부도 아직도 그걸 헤어나지 못하여서 그런 데 의존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현명한 분들이기 때문에 2000년 전에 믿었던 그런 미신 그런 것들을 지금도 믿고 있다? 여러분들 지금 휴대전화 하나 다 갖고 계신데 지금 어디에 세계 어디 있는 내 지인하고 내 친척하고 떨어져 있어도 통화할 수 있고 얼굴도 우리는 못 본다 할지라도 어떻든 영상통화까지도 가능한 이런 시대 그 이외에도 얼마나 많은 우리 과학이 발달했습니까? 지금 1년이 무섭다고 세상이 변하고 있죠. 귀신이 해결할 수 있나요 이거를? 눈끝만큼도 미신적인 것은 여러분 믿지 마시고 건강에 관해서는 더더욱이 아까 말씀드린 건강식품에 대한 그런 과신 이걸 좀 꼭 잊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 세상에 과유불급이라고 해서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친 건 좋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건강이라는 말 이 두 글자를 얼마나 많이 듣고 살고 있고 관심이 쌓습니까? 우리가 건강해야 되지만 또 건강에 대한 것을 너무 집착하면 또 그게 노이로제가 돼요.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잃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건강을 우리는 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너무 집착하지 않는 것. 때로는 이 건강 문제에 대해서 조금 냉정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너무 건강하는 사람이 더 빨리 죽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지나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건강에 대한 그 적절한 여러분의 개념, 그 다음에 앞으로 얘기는 좀 드리겠지만 기본적인 의학 상식 이게 만들어져서 여러분의 표준이 생기면 저건 옳지 않아, 저건 좋아 그렇게 판단이 서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오늘 그 건강 수칙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앞으로 시간이 뭐 여러 차례 있을 테니까 좀 미루어 두고 일단 우리 몸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알고 가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건강에 관해서 말씀 드릴 때 또 틈틈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마사들이요, 이 물리치료과 학생들이나 간호대학에서 배우는 거 못지않게 학교에서 배우고 나가요. 그 인체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느냐는 이제 별개의 문제죠. 근데 아무튼 교육 과정 자체는 그렇게 깊이 배우고 나가는 거죠, 사실. 근데 뭐 그만큼 많이 배우고 나간 건지 일반 사람들은 모르죠. 그냥 안마사는 안 못 보니까 손으로 주물르는 거 배워서 나오는가 보다 이 정도 하니까 억울하죠, 사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배우지도 않은 일반 그 마사지사, 뭐 태국 마사지, 몸 마사지 하는 그런 애들이 어디로 설치고 앉아 있으니.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께서도 그 인체에 대해서 알면 좀 흥미가 좀 더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학생들이 배우는 것처럼 그렇게
깊이 말씀드리면 아이고 머리야 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안 나오실 테니까 조금 여러분이 좀 편안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텐데 그래도 좀 재미없다 뭐 하면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몸은요 세포라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포 들어보셨죠? 세포. 여러분도 지금 요새 코로나 때문에 안 가지만 목욕탕 자주 가셨죠? 그리고 가서 때밀이한테 아니야 때밀이라면 큰일 나지. 이제 목욕 관리사. 요새는 또 수신사로 바뀌었다더라고요. 때밀이라면 아주 귓방맹이 맞는 거예요. 수신사 그분들이 때 벗겨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공중 목욕탕 가서 벗기는 게 진짜 땐가요? 옛날처럼 한 달에 한 번, 몇 달에 한 번 목욕하는 거 아니고 우리 땀 같은 것이 조금 나오기는 때로 나오기는 하지만은 우리 피부가 죽은 거예요. 우리 피부가 속에 있는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각질이 된 겁니다. 각질이 되어서 죽어서 내 주인을 섬기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 이거 이 손등이라도 했는데 수세미로 벗기면 다 벗겨져요. 이게 이제 각질이 되어서 세포가 죽어서 속에 있는 살아있는 세포를 덮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시원하게 하겠다고 더욱더 긁어서 이태리 타올, 이태리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개발했어요. 그걸로 더욱더 긁어댄다 이거예요. 막 한꺼풀씩 나오지. 그게 때가 아니구나. 내 죽은 세포입니다. 피부에 붙어있는. 그래서 내 이 맨질맨질한 세포가 다 손 이런 몸 겉표면이 작은 피부 세포, 상피 세포라고 하지만 피부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피부만 그러냐? 우리 핏줄, 관을 이루고 있는 핏줄, 그 다음 머리에서 발끝까지 연결되어 있는 신경, 그 다음에 우리 몸을 움직이는 근육 다 뭐예요? 세포로 뭉쳐있는 거예요. 이 세포가 백조개라고 얘기하는데 백조. 요새 기어가는 사람들, 사기친 사람들 걸핏하면 몇 조지요? 그러니까 별로 개념이 없어요. 우리는 만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본 적도 없고. 여러분 100만 원 주머니에다 넣고 다녀보신 적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돈 있으면 한번 꺼내서 한 번쯤은 주머니에다 넣고도 다녀보세요. 아니 조금은 담아도 그렇게 거액은 없지. 나중에 늘만큼 한번 주머니에다 넣고라도 뭐야지. 100만 원 든 것 같은. 저도 무일푼에서 교직을 시작해갖고 산동네 대이동 거기서 저 연탄 떼고 수도도 없고 물 내려가는 데도 없는 자그마한 방에서부터 결혼 생활을 시작했었어요. 그러니까 집 얻어주고 전세 없고 또 빚 갚고 빚 얻어서 뭐하고 계속 하고 그래갖고 집 사고 빚 갚고 그 평생을 빚만 갚다 오다 보니까 내 주머니에다 돈을 넣어본 적이 없어. 근데 퇴직을 무렵쯤에 우체국 예금이 하나 세금을 별로 안 띈다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3년치를 한번 들어가가지고 마누라 몰래 타가지고는 속주머니에다도 한번 넣고 여기 양쪽 속주머니에다 10,000원씩, 그것도 10,000원짜리씩
찾아가지고 아랫주머니에다 넣고 뭐 꽉꽉 넣어갖고 한번 하루 저녁을 그때 마침 회식도 있는데 그 주머니에 넣고 다닌 적이 있었어요. 근데 100만 원, 1000만 원도 그런데 걔네들은 몇 조 아니야, 몇 조. 그거 죽을 때까지 쓸 수 있나요? 거기다 파묻어도 그냥 안 보여, 사람이. 돈에다 파묻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이 조라는 숫자가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 숫자가 얼마나 많은 숫자예요, 조라는 게. 근데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는 100조라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100조가 그냥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 말이죠. 그럼 그 세포는 아까 피부를 득덕 목욕탕에서 긁어서 국수가드랑 나오는 그 것들이 한 개의 세포인가요? 만져볼 수도 없을 만큼 작은 세포가 뭉쳐진 것들이 죽은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세포 한 개 한 개는요 만져보기도 어려운 만큼 작은 것들, 큰 것도 물론 있지만 뭐 근육 세포는 막 3cm 정도 이렇게 긴 것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작은 것들. 그러면 그 세포는 뭐냐? 세포도 하나의 생명체입니다. 생명체. 여러분 벌레 있죠? 작은 벌레. 그런 것들은 세포 몇 개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등한 세포들은. 세포는 그래서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거고 생명활동을 해요. 여러분들이 여기 오시기 전에 식사를 하셨고 화장실에 가셨고 또 나중에 또 가실 것이고 또 밥을 먹을 때시고 지금 현재 숨을 쉬시고 몸에서는 지금 열이 나가지고 온도가 유지가 되고 있죠. 여러분 현재 몸을 한번 만져보십시오. 밖의 온도보다는 내 몸이 따뜻하죠. 거기서 지금 여러 가지 화학 반응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먹은 음식물을 영양소를 이용해서 지금 불을 떼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내 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일이 세포 한 개 한 개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세포도 밥을 먹어요. 세포도 똥을 싸요. 세포도 숨을 쉬어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자, 어떻게 우리가 먹은 음식물이 영양소로 핏줄로 가가지고 핏줄에서 영양소가 빠져나와서 그 영양소가 세포 속으로 들어가면 그 세포 속에서 그 영양소를 분해해서 저장하거나 연료로 써요. 그 세포, 조그만 세포가 그런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 활동을 하고 숨을 쉰다는데 우리가 숨을 들어 마신다는 게 아니라 세포 속에서 그런 호흡작용과 같은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불필요한 건 세포 바깥으로 내보내요. 그리고 우리가 똥 싸는 거 같죠? 오줌 싸는 거. 그러니까 제가 무식해서 똥 싼다 오줌 싼다 했지만 그걸 배설작용이라고 하죠. 배설작용. 그 다음에 먹는 거니까 식작용, 배설작용, 호흡작용, 소화작용 이런 것들을 세포 하나하나가 다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못 느끼는 거죠. 그 세포 하나가 그런 활동을 하는 그 세포들로 내 몸뚱아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몸이 이렇게 동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 세포가 죽으면 어떨까요? 조금 아까 같이 피부에서 죽어서 때가 되는 그런 것 정도가 아니라 일부 세포가 점점점 죽어간다면 그만큼 우리가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죠. 단적인 예로 저나 여러분은 젊은 20대 애들보다 뇌에 있는 세포가 많이 손상되어 있습니다. 뇌 세포가 그만큼 줄어들어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보다 기억력이라든가 순발력이 떨어져 있죠, 지금 현재. 그게 더 심해지면 치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은 100쪽에나 되는 내 세포들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구나. 그래서 내 몸이 건강하구나. 여러분, 내 몸뚱아리, 여러분 몸을 한번 이렇게 쓰다듬어 보세요. 이렇게 많은 발에서부터 머리가 이렇게 한번 쓰다듬어 보세요. 이 많은 세포들이 뭉쳐서 나를 살아있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 이 세포를 그만큼 건강하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게 주인의 역할이죠. 그러면 그 세포를 어떻게 건강하게 만들 건가? 첫째, 그 세포가 건강할 수 있도록 음식을 잘 먹어줘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세포의 영양공급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세포는 공기가 산소가 없으면 죽어요. 특히 뇌세포, 머릿속에 있는 뇌세포는 산소가 없으면 몇 초 만에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공기를 그만큼 마셔줘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제는 내 몸을 조금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만져보시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왼손을 만져보면서 참 이 소중한 거, 참 귀여운 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은 세포들. 그래서 인간을 소우주라고 한 거 아닙니까? 소우주. 하나하나의 생명체인 세포가 100조가 넘는 그런 세포로 뭉쳐져 갖고 내 몸을 만들었다. 그 단적인 예가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은 한 개의 세포에서 출발했어요. 원래가. 어떻게? 아버지의 정자, 반쪽짜리 세포예요. 아버지의 정자가 분열을 해가지고 결국은 반쪽짜리 세포가 만들어지고 어머니의 난자 반쪽짜리 세포가 서로 합해져가지고 한 개의 세포가 된 겁니다. 그걸 이제 수정란이라고 하는데 그 수정란은 한 개의 세포예요. 그것이 쪼개져가지고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네 개가 네 개가 여덟 개 여덟 개가 16개 이런 식으로 점점 늘어나가고 엄마 뱃속에서 점점 커진 거예요.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도 않던 게 나중에 점점점 커가지고 뽕나무 열매만 하던 것이 조그만 커지니까 탁구공만 하던 것이 좀 더 커져가지고 공만해져갖고 나중에는 3kg 정도 되는 그 이상 되는 사람이 되어서 태어난 거죠. 태어나서도 계속 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된 거죠. 하나의 세포로 출발한 거예요. 그게 실감이 안 나신다면 우리 병아리 있죠? 알 하나가 세포예요.
세포 하나의 알세포가 병아리가 된 거잖아요. 닭이 들고. 모든 동물이 그렇게 하나의 세포에서 출발해서 그렇게 많은 다세포 동물이 된 건데, 그 중에서 사람은 영장류, 원숭이를 포함한 영장류였고, 그 영장류에서도 가장 머리가 발달한, 인간이 다른 동물보다 우월한 거는 몸에 있지 않고 머리에 있어요. 머리가 가장 우수하기 때문에. 그 머리가 우수한 것은 나 혼자 현재 어느 무인도에서 우수한 머리로 태어났다 해서 그게 사람이 될 수 있나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라도, 태어날 때는 만무하고 지금 현재라도 무인도에 가면 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당장에 먹을 것도 해결 못 하시겠죠. 그야말로 원시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특성은 머리에 있어요. 머리에 있는데 머리만 좋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사회성이 있습니다. 서로 생각과 지식을 공유하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요. 아, 이러면 좋겠어, 저러면 좋겠어 해갖고. 근데 아무것도 없는 데서, 예를 들어 우리들이 지금 현재 이 공간이 무인도라고 칩시다. 우리 열 몇 명이 생각을 모아본들 뭔가 도움은 되겠죠. 아, 누구는 저기 가서 뭐를 해, 누구는 저기 가서 뭐를 해서 살 방법을 구하겠죠. 생각을 모아서. 그렇지만 아무것도 기반이 없으면 그만큼 현대 생활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과거의 역사와 문물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요. 과거에 동물을 잡아먹고 농사를 짓고 거기다가 또 도구를 만들어내고 그걸 바탕으로 또 점점 선인들이 한 것을, 문화유산을 이어받아서 거기다가 또 보태고 지금 아무리 뛰어난 과학자라도 저 혼자 어디 갖다 놓으면 지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선인들이 수만 년 동안 이어온 문화유산을 거기다가 보태고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른 동물과 다른 것은 머리가 뛰어나다. 머리가 뛰어난 동시에 사회성을 갖고 있다. 혼자 못 살고 모든 사람과 어울려서 협동하고 살아야만 된다. 그리고 역사와 문화 유산을 이어서 새롭게 창조해 나가는 창조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현재 이러한 과학 문명과 이런 복지를 누리는 것은 결국은 누구 덕이에요? 과거, 이름 모를 숱한 과거 역사 속의 인물들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우리와 같이 살고 있는 공동체들이 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모든 동물에게 대해서 뛰어난 존재이긴 동시에 또 혼자서는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근데 오만하고 교만한 인간들은 지가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당장
저기 무인도에 갖다 놔 아무것도 못할 인간이 지가 최고인 줄 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그런 말이에요. 나라가 우리에게 뭘 해줬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당장에 나가서 걸어볼 때 길을 하나 걷는데도 그 포장을 한 것도 내 돈으로만 했으니까 국민 세금으로 했지. 자, 이 복지관 또 이 우리 도서관 이 운영하는 것들도 모두 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죠. 그리고 서로 협력하고 우리가 돕고 있죠. 혼자서는 꿈처럼 살 수 없습니다. 무인도가 아니래도요. 현재 당장에 어떤 인간은 뭐 지금 전쟁을 일으킬 것 같이 말을 해갖고 지금 걱정인데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전쟁이 일어났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당장에 북한 애들이 우리를 어디를 공격할 것 같습니까? 자, 대전으로 말한다면은 저 과학시설 다 부시겠죠. 그 다음에 저 수도본부 다 부시겠죠. 그 다음에 한전 부시겠죠. 자, 전기 없으면 우리 시각장애는 전기 없어도 이제 좀 불안은 아닐 수 있는데 전기 없으면 모든 물건 돌릴 수 없죠. 자, 이 휴대전 안 되죠. 여러분 옛날에는 전쟁이 일어나도 서울 같은 데도요 6.25 때 어떻게 살았겠어요. 다 부셨는데 그때도 서울 시민이 100만이었는데 이승만이 저 혼자만 도망가고 한강다리 끊어버려가지고 100만이 거기에 갇혀 살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람이 밥이 없으면 어떻게 살기 어렵지만 물이 없으면 당장에 어떻게 됩니까? 죽죠. 근데 서울에 그때 당시는 5만 5천 개의 우물이 있었답니다. 그때만. 근데 지금 이 대전시를 예를 들어서 어디서 여러분이 우리가 물을 구할 수 있을까요? 수도 안 나오면 대전시 전체가 물이 안 나오면 지금 땅 파서 어려워요. 지금 이렇게 그래서 전쟁은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죠. 이야기가 옆으로 나갔지만 어쨌든 저희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잘 사는 것, 사람답게 잘 사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첫째, 나라가 있고 또 대전시 이런 기관들이 있고 내 주변에 많은 지인들과 부지불식 간의 관계를 맺고 있는 관계 기관들 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덕만 보고 사냐? 나도 뭔가는 여러분들께서 하고 있겠지요. 또 그것이 양이 많고 적고 질이 높고 낮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가시다가 누구하고 대화를 해주는 것도 내가 공헌하는 일이고 또 이런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내가 공헌하는 일이 될 수 있는 거고 누구 외로워서 전화 오는 거 내가 받아주는 것도 공헌하는 일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인간은 위대한 존재이되 백조개로 이루어진 백조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아주 훌륭한 인간이 돼 또 한편으로는 사회생활을 못하면 가장 약한 존재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미물이라도 동물들은 전기가 끊어지든 우리 어쩌든 산에 가서 살지요. 근데 사람은 못 살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반대로 연약한 존재이기도 사회생활을 안 하면
또 사회성과 역사성이 없는 그런 인간이라면 전혀 사회생활을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다. 건강한 곳하고 생명 자체를 유지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건강 얘기에다가 너무 철학적인 얘기가 돼버릴 것 같기도 하는데 우리가 공기가 없으면 당장에 우리가 살 수가 없죠. 물이 없으면 당장에 살 수 없는데 너무 당연한 것들이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 전혀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 같지만은 따지고 보면요 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사는 거고 그 사람들도 내 덕에 산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만큼 인간이 지금 고도화의 문명을 이룬 것은 결국은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협동하고 그걸 후손들에게 계속 물려준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다른 말을 더 꺼내게 되면 또 이 시간 마무리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30분 말씀을 드렸지만 쉬는 시간도 없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서 제 말은 접기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음 또 뵐 때까지 한 달에 한 코로나 문제가 없어야 한 달에 2번 정도 뵐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다음에도 여러분들 밝은 마음으로 또 날로 서로 깊어지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